섬유질은 왜 먹어야 하나? 제6의 영양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에 이어 제6의 영양소로 불리는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란 무엇인가? 섬유질은 사람의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난소화성 고분자 물질을 말하는데 이 가운데 식용할 수 있는 것을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식이섬유라는 용어는 1953년 영국의 의사 힙슬레이가 식물 속에 분포하는 섬유질 중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섬유질을 지칭하면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때만 해도 영양학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985년 들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식이섬유를 인간의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식품 중 고분자의 난소화성 성분으로 정의하고 식이섬유의 효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섬유질을 필요 없다고 다 제거해왔습니다. 보세요. 현미쌀, 껍데기 다 벗겨버리고요. 또 통밀가루도 껍데기 다 벗겨서 하얗게 하고 하얗게 하는 것만 해도 모자라서 소매까지 했죠. 배아까지 벗겨냈죠. 이렇게 현대의 문명과 과학기술, 요리의 다양화로 발전되면서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했는데 그 결과 엄청난 질병이 우리 사람을 휩쓸고 있습니다. 대장암 발병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계를 돌려서 옛날의 방식이 건강에는 더 좋았구나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섬유질의 종류와 특징. 식이섬유는 화학구조, 보수성, 용해성 등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펙틴, 알긴산, 키틴, 그리고 폴리덱스트로스가 있습니다.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 리그닌은 채소류와 곡류에, 펙틴은 과일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해조류에는 알긴산이, 갑각류에는 키틴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에 용해되는 수용성 섬유질이 있고요. 하나는 물에 용해되지 않는 불용성 섬유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각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장내를 청소하는 빗자루, 불용성 섬유질은 소화기 계통의 속도를 높여 음식과 노폐물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내를 청소하는 빗자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장 속 내용물을 부풀려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찾게 만듭니다. 소화기관에서 녹지 않는 불용성 섬유질은 규칙적인 배변을 돕습니다. 이는 변이 장 속에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함으로써 각종 독성 물질이 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낮춥니다. 예를 들면 섬유질을 안 먹고 항상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살이 비교적 통통이 찐 사람, 대개는 대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불용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섬유질이 좋다더라 하고 갑자기 먹이기 시작하면 아이고 나는 정말 그거 먹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지만 그 다음에 장이 불편하고 배가 아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호소를 해옵니다. 그러니까 하시기로 작정하신 다음에는 살살 길들여야 되겠죠. 섬유질 섭취는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당뇨의 구세주. 수용성 섬유질은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해 체내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물에 녹아드는 수용성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식량이 충분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처럼 유익균 증식을 촉진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입니다. 유익균들은 섬유질을 소화하며 단쇄 지방산을 생성하고 이는 대장세포의 영양 공급원이 되어 장 건강 개선을 이끕니다. 오늘은 주로 이 수용성 섬유질이 당의 신진대사와 당뇨의 합병증에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수용성일까요? 여러분이 다시마를 물에 담그면 뭐가 있죠? 미끈미끈한 게 있죠. 그게 바로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오크라가 뭔가 이렇게 잘 났을 때 미끈미끈한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또 보리밥은 미끈미끈하고 현미밥은 뻣뻣합니다. 그리고 흰쌀밥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면 보리의 미끈미끈한 게 뭔가? 그게 수용성 섬유질이에요. 그 다음에 오트밀을 쓰면 다른 죽과 달리 조금 미끈미끈한 게 참 많아서 어떤 사람은 그 혀끝에 텍스처, 그 촉감이 싫어서 안 먹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이 수용성 섬유질이 당뇨 환자에게 제일 첫째로 좋은 것입니다. 수용성 섬유질이 당뇨에 좋은 이유. 그러면 왜 좋은가? 여러분이 단 것을 먹으시면 금방 흡수가 되면서 혈당이 높아지면 금방 췌장에 신호가 가서 인슐린을 막 쏟아냅니다. 아, 이렇게 많은 당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인슐린을 막 쏟아냅니다. 왜 혈당이 높으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뇌는 혈당이 높아도 싫어하고 낮아도 싫어합니다.
가장 적당한 양이 있어야지만 뇌가 기능을 잘하고 심장 근육도 그다음 간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섬유질이 당을 딱 붙들여서 흡수를 반감시키고 서서히 흡수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소장이 왜 그렇게 긴 줄 아십니까? 소장은 참 길어요. 섬유질과 당을 붙잡고 흡수를 못하고 쭉 여행하면서 조금씩 흡수를 해가기 때문에 혈당이 정상치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약간 인슐린을 아껴 쓸 수 있고 뇌는 스트레스를 안 받겠죠. 그리고 혈액 가운데 인슐린이 많으면 여기에 따른 합병증이 많이 따라옵니다. 이 한 가지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유익한 점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장혈관 질환 예방과 성인병 예방. 심장혈관 질환에 대단히 유익하고 예방하고 치료를 해줘요. 섬유질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 상승을 막고 담즙산의 배설을 도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습니다. 동맥경화,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능이 있습니다. 인슐린이 혈액 속에 많지 않으면 당뇨의 합병증이 따라오고 심지어는 당뇨라는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당뇨 전기에서도 또 저혈당 증후군에서도 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할 때에 인슐린이 혈액 가운데 높아지기 때문에 합병증이 이미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합병증은 눈에 오면 미리미리 안과에서 잘 치료를 하지 않으면 레이저로 그 풍선같이 부풀어 오른 혈관을 찢어서 피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직도 당뇨의 합병증 때문에 장님이 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이 막혀서 뇌에 오는 중풍, 팔과 다리에 마비가 오는 것, 심장마비, 혈관이 어디 막히는 것,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주는 거예요. 왜? 인슐린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그럼 수용성 섬유질이 얼마나 정말 엄청난 일을 합니까? 장 건강과 대장암 예방.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은 채 장까지 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피더스균과 같은 유익한 미생물을 증식하는 재료가 되어 장의 활동을 촉진하고 신체의 면역력을 키워 항암작용을 합니다. 인체 내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섬유질은 대장까지 분해되지 않고 전달되기에 대장에 서식하는 장내 미생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즉, 장내 미생물들이 섬유질을 통해 우리 몸에 이로운 일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섬유질이 다량 함유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대장 속 음식물 찌꺼기를 수분과 함께 부풀어 오르게 해 대변의 양을 늘리고 변비를 없앱니다. 대장벽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 숙변 제거에도 좋습니다. 우리 몸은 섬유질을 소화를 못하지만 섬유질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같이 가져가서 배출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변비는 당뇨의 선구자입니다. 변비가 있으면 당뇨의 천국 선구자입니다. 먼저 옵니다. 10명 중 변비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당뇨에 걸립니다. 다이어트와 포만감. 식이섬유가 많이 든 음식이 당뇨병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은 포만감을 유지시켜 폭식이나 과식을 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공복감을 덜 느끼게 합니다. 고섬유질 식품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씨앗유입니다. 치아시드와 플렉스시드아마시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씨앗유에는 섬유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 단백질, 칼슘 등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소가 매우 풍부합니다. 곡류로는 귀리가 좋습니다. 오트밀로 드셔도 좋고 100% 귀리로 와플을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통곡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콩류도 훌륭한 고섬유질 식품입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통록두는 고혈압, 동맥경화, 신장 건강, 심장 건강,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이외에도 새파랗고 둥근 콩, 렌틸콩, 강낭콩, 검은콩, 완두콩 등 다양한 콩류가 모두 좋은 선택입니다. 과일류로는 사과, 배, 감귤류 레몬, 라임, 오렌지 등 블랙베리, 무화과, 바나나가 있습니다. 채소 중에는 당근, 샐러리, 브로콜리, 고구마 등이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견과류와 기타 식품으로는 아몬드, 피스타치오, 아보카도, 코코아 파우더, 통밀 파스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장 건강을 돕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기여하는 등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작용을 합니다. 섬유질 섭취의 실천 방법. 천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시고 가공이 됐거나 정제가 됐거나 섬유질을 뽑아버린 것을 안 드시면 되세요. 우유를 만드실 때요, 바이타믹스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아예 거기서 껍질째 다 갈아서 찌꺼기가 나올 수 없게끔 갈아서 껍질째 거기에 있는 섬유질. 콩에는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이 함께 있습니다.
그걸 함께 그대로 드시면 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깨소금도 좀 넣고 서로 쭉 잘 섞이고 아래로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캐슈나 잣 같은 것을 넣어서 이렇게 컵에 담으면 우유가 아래로 가라앉지 않게끔 그렇게 하면 섬유질을 버리지 않았어도 그것이 섬유질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리는 통보리가 더 건강하고 파괴되지 않아서 영양소, 광물질, 비타민, 그 다음에 항산화제 할 것 없이 좋습니다. 전곡이라는 것은 섬유질을 깎아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섬유질을 깎으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사다가 먹는 현미는요. 완겨만 벗긴 것을 사다가 이제 가을에 추석이 지나면 나옵니다. 그때 밥 먹으면 참 맛있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두세 달 지나면 밥이 맛이 없어요. 똑같은 현미밥인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거기 있는 좋은 성분들이 산화하거든요. 다양한 식물성 식품 섭취, 최근 먹었던 음식들을 대략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식물성 식품이 얼마나 많았는가? 여기에 자신 있게 충분히 많았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장 건강 가이드의 절반 이상을 소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식물성 식품을 충분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먹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0종 이상의 식물성 식품을 섭취한 사람이 10종가량의 식물성 식품을 섭취한 사람보다 장내 미생물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섬유질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서 표현하지만 실제로 섬유질도 다양한 종류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사과에 들어있는 섬유질과 양배추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미생물의 먹이가 되므로 자연스레 더 다양한 미생물을 갖출 수 있게 만듭니다. 한 가지 식물성 식품이라도 충분히 꾸준히 먹는 것은 물론 도움이 되지만 기왕이면 여러 종류를 다양하게 먹는 편이 좋습니다. 생체 리듬과 식사 시간, 끼니마다 섬유질이 충분한 음식을 드실 뿐만 아니라요. 아침에 과실을 드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아침에 꼭 당분이 많은 식사를 하시면 당뇨 환자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생체 리듬에 의해서 당의 신진대사율이 오전에 가장 높습니다. 새벽 3시가 가장 낮습니다. 24시간 중에. 그러면 오전 중에 단 음식을 드시면 그러고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운동도 하시고 걸어다니고 바쁘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안 낀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활동을 왕성히 하셔야 당의 신진대사가 더 활발해지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왜? 당을 딱 필요로 하고 써버리니까 에너지를 빨리 방출해야 되니까 혈당이 쭉 줄어드는데 이 인슐린이 뭐하러 급히 쏟아 나와야 합니까? 그러니까 인슐린이 덜 나올수록 합병증이 더디 오는 거예요. 물 섭취의 중요성. 전문가들은 섬유질 섭취를 늘릴 때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수분 없이 섬유질만 지나치게 섭취하게 되면 변비, 팽만감, 복통이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70% 이상은 물입니다.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당연히 소화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서 정작 수분이 부족하다면 높은 확률로 변비를 앓게 됩니다.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수분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장 건강의 관점에서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용성 섬유질로 변의 부피가 증가했는데 수분이 부족해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분 섭취가 충분하면 침의 양도 늘어날 수 있고 음식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침이 부족하면 음식이 목을 넘어갈 때 산성 성분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텀블러나 물병을 가까이에 두고 습관적으로 한두 모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몇 잔을 마셨는지를 기억하려 애쓰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마시는 것이 오히려 최적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식사와 식사 간격은 5 내지 6시간의 간격을 줘야 되는데 먼저 식사가 끝나면서 다음 식사가 시작하는 시간이 5시간 내지 6시간의 간격을 두시고 그 사이에는 언제나 물만 드셔야 됩니다. 주스 안 되고 우유도 안 되고 당분이 있는 모든 것은 안 되십니다. 당분이 없는 차나 물은 허용이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10시에 취침을 하고 6시에 일어나는 것이 간 건강에 좋으며 어떻든지 저녁 시간에 숙면을 하실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이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 전곡이죠. 정제하지 않은 것, 모든 씨앗료, 견과류, 야채. 그리고 과일과 야채는 다시 분리해서 드셔야 합니다. 췌장을 보호하시려면 야채와 과일을 같은 끼니에 섞지 말고 분리해서 아침에는 단 과실과 전곡을 뒷받침해서 드시고
두 번째 식사에는 야채를 위주로 하는 통곡식으로 만든 것을 겸해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음식은 두 번째 식사에 하시는 것이 아침 식사에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으십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는 장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소화기관과 뇌 사이에는 지속적인 피드백이 오가며 이를 통해 배고픔과 배부름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피드백 체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장기는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의 장 움직임조차 불편감이나 통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장의 여러 부분에서 경련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배변 시스템에 이상이 생깁니다. 유익균 중심의 장내 환경을 갖춰놓았더라도 스트레스가 장기화될 경우 그 환경이 깨질 수 있습니다. 유해균의 비중이 늘어나며 장의 점막이 예민하고 약해져 체내로 유해균들이 퍼져나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 권장 섭취량. 한국영양학회가 제시한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르면 성인 남성은 하루 평균 25g, 성인 여성은 20g 의 식이섬유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인 권장 섭취량은 1일 2530g 정도이며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균 섭취량은 20g이 채 되지 않습니다. 현저하게 부족한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섬유질 과다 섭취 주의사항. 적정량의 식이섬유는 건강에 이롭지만 권장 섭취량을 훌쩍 뛰어넘도록 섭취했을 때는 장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이섬유의 과도한 섭취는 가스를 많이 생성해 장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설사, 구토,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분, 아연, 칼슘 등 무기질의 흡수를 막아 탈모, 빈혈, 뼈 건강 악화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기질이 영양소로 제 기능을 못하면 키 성장에도 영향을 끼쳐 영유아와 어린이는 특히 식이섬유 섭취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이섬유가 변비를 예방하지만 이미 만성 변비 증상에 시달릴 때는 식이섬유 섭취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전문의 진단을 받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 대변 활동에 관여하는 장내 유산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몸속 수분을 빼앗고 가스를 유발해 복부 팽만을 심화시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뇨 환자와 당뇨 전 단계, 그리고 저혈당증으로 고생하는 분들까지 모두 합치면 인류의 75% 이상이 이미 당대사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사 먹는 음식과 식습관으로는 우리 몸이 아무 탈 없이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까지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먹을 것인지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닥치는 대로 먹으면서 5년, 10년 후에 필요한 건강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 건강 개선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효과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루라도 먼저 실천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섬유질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에 이어 제6위 영양소라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장을 청소하는 빗자루처럼 작용해 규칙적인 배변을 돕고 수용성 섬유질은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 기여합니다. 또한 섬유질은 당뇨병, 심혈관 질환,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주며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며 섬유질 섭취를 점진적으로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십시오. 오전에는 당도가 있는 과일을 적절히 섭취하고 활발히 활동하십시오. 식사 간격은 5시간에서 6시간을 유지하고 과일과 채소는 가능하면 분리해서 드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변비는 당뇨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이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단 하나뿐인 소중한 몸을 아끼고 돌본다면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늙음이 시속 60km, 80km, 90km로 달려오게 두지 않고 시속 20km로 천천히 다가오게 만드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선택과 절제된 생활, 그리고 꾸준한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